히어로와 빌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상처를 주는 굉장히 끔찍한 과거를 경험하고 나서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빌런이 되기도 한다는 것. 잘 극복해낸 사람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땐 되게 특별한 생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좀 그런 경험을 줬던 영화인데요. 오늘 한번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추려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히어로와 빌런의 경계는 어디인가? 두 번째는 관찰자와 행위자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와 팬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영화에 모두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배트맨 이러면 굉장히 다크하죠. 그 다크함이라고 하는 게 어둠 속에서만 사는 박쥐를 히어로로 했다는 데서도 나오는데요. 우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안 속해 있고 저기에도 안 속해 있고 두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를 이런 박쥐 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배트맨은 처음 설정에서부터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캐릭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히어로와 빌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일단 더 배트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너무나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복수심에 불타기도 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페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래, 아버지를 복수하겠어, 이대로는 안 돼 라고 또 배트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상처, 트라우마의 경우가 내가 히어로가 되겠어 라고 하는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어떠한 상처를 주는 굉장히 끔찍한 과거를 경험하고 나서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빌런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resilience, 회복탄력성 연구를 보게 되면 미국 하와이에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분열증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했던 부모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성인이 돼서 생활하고 있는가. 근데 이 연구에서 보면 3분의 2의 경우에는 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성인들이 많았는데 3분의 1의 경우에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바르게 사는 어떤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성장한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른들을 두고 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낸 사람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PTSD 또는 그런 상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똑같이 그런 상처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뇌 안에서의 연결성 패턴이 조금 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연결성 패턴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감정적인, 나를 증오와 분노와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어떤 자극들을 내가 내 스스로 소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스토리로 승화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전두엽, 전전두엽과 그리고 편도체,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들 사이에 연결성 패턴이 이 두 그룹에서 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정신승리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자기 고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정확히 어떤 아픔을 겪었고 이 아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병적인 이타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타심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걸 이타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타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이타심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이타심 아닌 이타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 알트루이즘이라고 해서 이타심을 빙자한, 이타심을 흉내낸 진짜 이타심 아닌 이타심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애가 굉장히 높은 나르시시스들이 자기 스스로가 멋져 보이고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예요. 사실 빌런들 중에 이런 캐릭터들이 더 배트맨에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히어로 영화에 나오긴 합니다. 누구나 칭송하는 멋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더없이 이기적인 악당.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아픈 경험을 해서 내가 견디기 어려우니까 남을 돕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경우는 헬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아프면 내가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는, 강박에 가까운, 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병적인 이타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병리학적 원인에 의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배트맨을 보면 배트맨이 사실 딱 이 상태로 보였습니다. 자기랑 비슷하게 악당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눈빛을 배트맨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보고 자기가 너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헬퍼 신드롬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강박의 상황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병적인 이타심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편에 서가지고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뛰고 있는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렇게 선으로 나뉠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주춤했었지만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더 병적인 이타심을 행했던 경우들이 많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늘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빌런의 입장이 나오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흑화를 한다고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의 경우에 배트맨과 자기를 약간 동일시한다는, 우리는 한 편이야 라고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배트맨에게 수수께끼들을 남기고 배트맨을 약간 조종하듯이 움직이고 있는 빌런입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배트맨은 선을 넘지 않아요. 난 악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죠. 빌런이 약간 마상을 입습니다. 그 순간 빌런은 갑자기 배트맨을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던 마음에서 반대 증오의 마음과 배척의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배트맨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선이 그어지는가 그어지지 않는가, 선과 악이 잘 나누지지 않고 히어로와 빌런이 잘 나누지지 않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딱 선을 긋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나오죠. 더 배트맨에서 그 장면은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주체, 그 나쁜 놈들 중에 하나를 배트맨이 응징하지 않는 장면에서 바로 그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응징하고 똑같이 죽였을 때 나도 빌런처럼 되고 이 비극이 반복된다라는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전전두엽의 활성화로 깨닫고 나서 나는 이렇게 가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배트맨이 그 하나의 행위에 있어서 빌런과 딱 선을 긋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 나온 또 흥미로운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 선이 무너지는 경험은 뭐가 있냐면 관찰자와 행위자,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영화 첫 장면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게 배트맨인지 악당인지 누군지 불확실해요. 흥미로운 거는 나중에 이런 관찰자의 시점이 영화 안에 스며들어가면서 나는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고 저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되게 명확하게 착한 놈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전체 씬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스마트폰 딱 올려가지고 누군가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찍고 있으면 찍고 있는 사람이 잘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야, 그걸 왜 찍고 있어? 그 순간 119를 불렀어야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행위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구도가 영화에도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관찰자와 행위자의 구분이 우리가 어떻게 히어로가 되고 빌런이 되는가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Believe in a Just World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옆방에 누군가가 있고 고문을 당해요. 어떤 여인이 이유 없이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 옆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고문을 멈출 수 있거나 멈출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 관찰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제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냐 하면은 뭔가 자기가 자원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야? 이딴 실험을 왜 자원을 하는데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형태로 몰아가요. 근데 흥미로운 게 피해자 잘못이다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야, 이거는 피해자가 잘했어야지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었던 관찰자로만 있었어야 했던 경험 자체가 뭔가 피해자에 대한 나의 판단 자체를 흐려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그냥 관찰자인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 어떤 범죄 사건을 경험하고 뉴스에서 본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자를 대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세상은 다 옳아야 되고 건선징악의 구도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2차적 가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죠. 자, 이제까지 큰 스포일러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큰 스포일러 나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바로 배트맨의 팬처럼 나오던 빌런이 어느 순간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신의 팬들에게 선동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배트맨은 빌런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선동한 빌런의 팬이 된 500명이 나타나서 갑자기 엄청난 폭동에 가까운
빌런화하는 거죠.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소름이자 정말 끔찍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립의사당 습격 사건과의 연관, 이런 것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배트맨의 팬이었던 빌런이 어느 순간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자신의 팬들이 주체가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관찰자다, 나는 그냥 팬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깊숙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 어떤 인플루언서의 채널을 보고 있는가? 단순히 팬이고 구독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는 크게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히어로인가 빌런인가, 스스로가 윤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나만의 선을 그었어요. 나는 폭력은 휘두르되 살인은 하지 않겠다. 배트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안 일어났나요? 배트맨이 스스로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의 팬이었던 빌런, 또 그 빌런의 팬이었던 수많은 사람들, 계속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게 되면서 배트맨의 역할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있는 영화기도 했습니다. 더 배트맨, 뇌과학자의 시선으로 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손안에 여러분이 히어로가 될지 빌런이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